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빛 7배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봄에 시작된 가뭄이 가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냈고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밭작물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 등은 최근 군청을 통해 비상급수를 받는 등 강원도 내 전역이 물 부족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생활 속 물 절약을 절실히 실천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햇빛 7배 평창 군정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평창에는 다양한 식재료와 향토 음식이 있는데요. 이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5 평창 음식문화대축제가 개최됐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평창의 농특산품을 활용한 전국 대학생 요리 경연대회까지 펼쳐져 많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현장의 모습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평창군은 올해 처음으로 2015 평창 음식문화대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의 외식업소뿐만 아니라 식품 제조 가공업체, 장목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이 참여해 서로의 우수성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평창군의 향토, 전통 음식과 그다음에 그 우수식 재료를 어떤 널리 홍보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농업과 식품 또 농특산물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어떤 그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업체들이 만나 서로 정보를 공유했는데요. 2015 평창 음식문화대축제는 이처럼 평창의 식품과 농업, 외식이 하나의 산업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마련된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우선 제가 늘 하던 닭강정인데 좀 뭐랄까 감회가 좀 새롭기도 하고요. 또 지역에 많은 업체가 왔는데 영광이기도 하고요. 저희 가게도 많이 알려졌고 많은 분들이 명함을 받아가시고 또 스티커를 받아가실 때 정말 기분 좋고 뜻깊고 또 몸은 좀 힘들지만 즐겁고 재밌고 좋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예. 이번 축제 속 또 하나의 볼거리, 바로 전국 대학생 요리경연대회입니다. 우수한 평창의 식재료를 활용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였는데요. 진지한 자세로 대회에 임하는 학생들만큼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 사이에도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2015 평창 음식문화대축제는 푸짐한 인심을 자랑합니다. 참여하는 업체마다 평창의 대표 음식을 선보이며 시식 행사를 펼쳤는데요. 메밀 요리, 황태 요리, 송어 요리에 이르기까지 색다르고 맛있는 음식이 관광객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음식도 맛볼 수 있고 눈풍년도 되고 가지가지가 아주 진짜 새로운 음식이 너무 맛있게 나와서 먹어보니 맛도 있고 진짜 평창 이런 장이 열렸다는 게 너무 좋네요. 축제장에는 테마별 홍보관이 조성돼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효성문화메밀마을 홍보관, 오대산 산채마을 홍보관, 대관령 음식 700 홍보관 등은 우리 지역의 음식 문화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평창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사업 추진으로 우리 지역의 농업과 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 평창 음식문화대축제를 통해 우리 지역의 식재료와 음식이 지닌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평창의 농업, 식품, 외식이 하나의 산업으로 함께 발전해 전 세계인들에게 맛과 멋이 있는 음식 문화를 선보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햇빛 700 강소라입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세계 산불 총회가 평창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산불 총회는 지난 12일 알펜시아 컨벤션 센터 그랜드 볼룸에서 산불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제6차 총회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16일까지 진행된 이번 세계 산불 총회는 80개국 정부 대표와 국제기구, 민간업체, 학술단체 등 산불 전문가와 관계자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세계 산불 총회는 산불의 효과적 관리와 국제적 협력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989년 미국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2003년 제3차 총회 개최 이후 4년마다 열리는데요.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첫 개최국입니다. 제1회 평창 행복 문해 골든벨이 지난 15일 평창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행복 문해의 골든벨은 문맹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남아있는 현실에서 이를 숨기고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문해 교육을 홍보하고자 열렸습니다. 문해 골든벨 참가자는 올해로 90세를 맞은 최고령 심정욱 할머니부터 62세 신호균 할머니까지 평균 연령 75세 학습자들 66명 중 최후 1인이 남을 때까지 진행됐습니다. 또 문해 골든벨 중간에는 참가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장기자랑을 선보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문해교실은 늘 행복한 교실의 이름으로 8개 읍면 17개 교실에서 197명의 학습자들이 경로당과 마을회관, 도서관 등에서 주 2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평창군 용평면 이승복 기념관에서 지난 15일 제47주기 이승복 추모식이 개최됐습니다. 추모식은 각급 기관 사회단체장과 유족, 지역 주민, 학생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행사는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추모사에 이어 조총 발사와 추모시 낭송, 헌화와 분양, 이승복 노래 제창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추모식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하는 평화통일염원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2015 전국 남녀 웅변대회를 이승복 군이 다녔던 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제47주기 추모식 행사는 역사의 일부로서 이승복 군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하려는 움직임의 분위기에서 개최돼 그 의미가 컸습니다. 제4회 평창군수배 국민생활체육 파크 골프 강원도 대회가 지난 13일 대화파크 골프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개최됐습니다. 대회 장소인 대화파크 골프장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세대 구분 없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18홀 28,100제곱미터 규모로 지난달에 준공돼 휴게시설과 편의시설 2개소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대회 장소인 준공 기념을 축하하고자 강원도 8개 시군에 2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각자의 기량을 펼치며 승부를 가리는 대회를 넘어 각 시군 파크 골프 동호회원 간의 교류의 장이 됐습니다. 제19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 및 제7회 실버 가요제가 지난 15일 평창구 문화예술회관 및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평창군이 주최하고 평창청년회수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관내 기관 단체장과 어르신들을 모시고 평소 이웃을 위해 헌신한 평창읍 김재기 씨 외 9명에게 모범 어르신 군수 표창, 노인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기여한 평창청년회의소에서 도지사 단체 표창과 평창노인복지회관 김선미 씨에게 도지사 개인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이어지는 실버 가요제에서는 읍면 어르신 참가자 16팀이 출전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며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핀 하루가 됐습니다. 지난주 평창에서는 제12회 오대산 문화축전이 개최됐습니다. 색색의 단풍이 물든 오대산 월정사를 배경으로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그 어느 곳보다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축제 현장에 강소라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2015 오대산 문화축전이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펼쳐졌습니다. 이번 축제는 세계적인 생명, 명상, 치유의 땅, 5대 세상을 품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오대산이 지니고 있는 우리 전통문화의 다양성과 역사성을 표현하고 그 내면에 있는 본래 의미를 알리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불교의 본질인 부처님의 가르침이 또 세상에 같이 어우러져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화합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뜻에서 세상을 품는다는 취지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올해 오대산 문화축전은 태백줄기 오대산 종교문화의 태동부터 발전 과정을 시대에 맞게 재구성해 현대인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축제의 주제인 5대 세상을 품다는 이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12회 오대산 문화축전의 가장 큰 특징은 배경의 확장인데요.
그간 월정사에서만 국한되었던 축제 행사장을 오대산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덕분에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이 가지는 전통적 의미를 되새기고 5대의 각 사찰과 암자들의 특색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축제에 음악이 빠질 수 없죠. 올해는 기존 1회이던 산사음악회를 7회로 늘려 축제 기간 내내 아름다운 선율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타악 연주부터 터키 전통 명상음악과 수피 댄스, 인도와 몽골의 따블라와 마두금 연주까지 다양한 음악과 공연이 가을 정취를 더했습니다. 축제 기간 지장암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특별 공연이 열렸습니다. 작은 생명들을 위한 제사를 소재로 한 인형극 다람쥐 제사가 큰 인기를 끌었고요. 방문하는 모든 어린이 관객에게는 스토리북과 색연필을 선물로 증정했습니다. 그동안에 외주 위주로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순수하게 저희 오대산의 스님들하고 또 제가자 종무원들이 같이 선수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정사에서는 앞으로 오대산 문화축제가 대중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곱게 물든 단풍을 배경으로 펼쳐진 제12회 오대산 문화축전. 역사가 살아 숨쉬는 월정사를 거닐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평온해지는데요. 축제는 끝났지만 이 가을 오대산 월정사를 찾아 삶의 여유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햇빛 700 강소라입니다. 평창군이 공평한 과세를 위해 공시지가 표준지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군 자체 조사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는 내년 2월 23일 결정 고시되며 이를 기준으로 국내 20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조세, 부담금, 대부료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됩니다. 평창군 진부면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도심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은 내년도 국비 2억 원, 지방비 3억 원 등 모두 5억 원을 들여 진부 중앙로와 경기장 이동 구간인 진부 우회도로 일대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평창소방서는 최근 봉평면 유포리 철거 예정주택에서 거실에 불이 난 것을 가정해 실제 발화와 연기를 발생시키고 짙은 연기 속에서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 탈출로 확보 순으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실물 화재 훈련은 소방관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하지만 훈련 장소를 구하기 어려워 1년에 한 번 실시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평창군은 2016년 녹색사업단의 신규 사업 중 무장의 나눔길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남산 산림욕장 내에 노약자와 장애인들도 이용 가능한 특색 있는 숲길을 조성합니다. 무장의 나눔길이란 구간 장애 요인을 제거해 노인과 어린이, 유아, 임산부 등 보행 약자들도 산림욕을 즐기며 편리하게 산책할 수 있는 길을 말합니다. 햇빛 7배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